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해킹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지갑에 있던 내 파이가 갑자기 탈취되는 그런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오늘은 좀 파이코인 영상 늦게 올라왔고, 그리고 이게 메인 영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하도 민감하다는 그 해킹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전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기도 한 그런 정보인데요. 좀 이따가 파이코인은 정기 소식을 올려드릴 거예요. 오늘 진짜 너무 늦게 올렸네요. 그렇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해킹 사건의 전말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댓글 하나 남겨져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평소에 제 채널을 많이 본다고 해서 130개 해킹 피해를 당한 제보자 입장으로 보다 보니까 좀 불편했다. 그리고 제 말대로 저도 해킹당한 파일을 일일이 재단해서 복구해주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해킹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하고 2차 인증은 꼭 필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죠. 영상이 불편했던 이유는 130개를 잃어버린 사람은 답답하고 어이없고 짜증나니까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어서 채널에 댓글을 달았을 텐데, 초반부터 본인이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영상 시작하는데 댓글 다는 너가 개소리하는 거다 라고 깔고 가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이제 보기 나름인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 개소리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해킹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한 거지, 뭐 이게 개소리다, 너가 나빴다, 아마 그런 이상한 소리로 들렸다고 하면은 진작에 제가 차단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리고 뭐 이런 수준으로밖에 안 들린다라고 얘기하고 피싱 링크를 눌렀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엄청 답답하니까 파이코인에서 뭐 유명한, 근데 그래서 제가 더 명확하게 냉정하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딱 두 가지 철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해킹을 당한 거. 과거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사기라는 게 어떤 사기냐, 그 피싱 사이트를 가장한 사기를 당한 거예요. 결국 따져보면은 바로 리플에 대한 사기였는데, 그 뭐 전송을 갖다가 빨리 준다 해가지고 그 이제 그런 안 좋은 아픈 기억은 2021년 3월 31일에 제가 올렸던 첫 영상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굳이 이거를 뭐 확인하고 싶으면 확인하시고, 이런 아픔이 있다 보니까, 뼈 아픔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사기든 해킹이든 어쨌든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이제 자신이 잘못한 게 일단 전적으로 커요. 근데 뭐 어쨌든 뭘 눌렀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 해킹과 관련해서 좀 더 무거운 얘기를 하고자 해요. 자, 두 번째, 제가 하나 더 말하고 싶었던 게 해킹 말고 보다 사기를 당한 거라든지 아니면 투자를 한 거. 사기보단 투자겠죠. 자, 투자를 내가 했어요. 어디다 투자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비트코인에다가 내가 지금 뭐 3,900만 원이라 치면은 이때 샀어. 자, 매입을 했다. 전 매수하라는 얘기도 안 했고, 비트코인의 미래 마기가 설명을 이렇게 주저리주저 했는데, 이 사람이 제 영상을 보고 비트코인을 산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비트코인이 떡락을 해서 3,50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트코인을 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비트코인을 자기가 사놓고서는 이만큼 손해가 났다라고 하면서 어디서든지 보상을 받고 싶고 어디서든지 댓글로 욕하시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이분이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해킹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본인의 잘못,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 뒤에 나오는 이 글을 보면 좀 더 공감하실 텐데요. 자, 마반장님이 최근에 이슈화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해가지고 올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면은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며, 스캠 사이트 링크는 가급적 알고만 계시고 방문을 하신 일은 가급적 삼가해라. 들어가셨다가 다른 일을 당하신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본 책임임을 인지하시기 바란다라는 내용. 어차피 이거는 마반장님이 얘기해서가 아니라요, 코어 팀에서도 매번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본인의 책임이 아니고 나는 억울하게 해킹을 당했으니까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솔직히 할 얘기도 없고, 파이코인이 그럼 생태계가 이상하게 될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듭니다. 좀 더 살펴보면은, 자, 지갑털이, 즉 해킹이라고 얘기를 하죠. 해킹 사례들이 두 차례 거론이 됐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단톡방에다 따로 모아두시고 이렇게 그 방에서 여러 가지 해킹 자료를 수집했다라고 해서, 아래 리스트에는 해킹 당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좀 정리를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한 내용들을 보면 돼요. 탈취된 수량 뭐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가해 주소, 탈취된 주소도 쭉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자료는 여기에 뭐 링크에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이 글 꼭 한 번씩 읽어주세요. 자유 게시판에 있는 요즘 이슈화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해서 파이파파 카페에 올라온 내용이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탈취된 수량은 이렇게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탈취된 수량들을 쭉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여튼 내용들은 이게 요가 뭐냐, 일단 뭐 15개, 1200개 뭐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나와 있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브로커들의 주소라고 해서 현금거래 주소자라고 합니다. 현금거래 주소가 털어갔다고 해서 모두 현금거래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라는 설명이 될 수 있겠고 이게 무조건 맞다라는 건 아니에요. 브로커들을 많이 속이고 현금거래방에서 잠입해서 자료를 많이 얻어내야 되고 현금거래자 동결 방식에서 얻어낸 방법이었고 코어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확실히 동결을 시켜준 적이 있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한다. 무조건 해킹당했다, 해커들을 봤다, 현금거래자를 봤다 해서 동결 조치가 내려지지 않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고 코어팀에서는 가해자가 반발할 것을 예상해 철저한 증거 자료를 요청을 해요. 임시 동결을 진행시켜 놓고 자료를 요청하고 이 또한 무서운 게 임시 동결을 시켜놓고 자료를 달라고 말한 후 자료를 보내면 답장이 없다. 언제 임시 동결이 풀릴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 현금 거래자들은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 지갑들을 테스트하고 몇몇 개씩 빼가는 방식으로 테스트를 하다가 정말 상대가 모른다고 생각하면 그 지갑을 이용해서 피해자 지갑으로 2차 가해를 가하고 있고 그 지갑을 또 다른 이에게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금 거래 시장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임을 알려드린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증거자료 1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은 뭐 빈번하게 해킹 사이트 제작자도 대화를 했다. 그래서 이 해커는 요 파이 블록체인 익스플로러라는 사이트를 만들어낸 운영자고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하게 됐다 해서 밀러 와이즈라는 분인데 코어팀의 조치로 락이 걸렸고 접근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은 얼마나 낚여서 빡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스캠 사이트 제작자 본인도 당사자가 비밀 구조를 직접 스캠 사이트에 입력하는 것 외에는 비밀 구조를 뺄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밀러 와이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밀러 와이즈. 남자인 척, 그쵸? 하여튼 멋있게 생겼네. 자, 현재 해커들은 밑에 알바까지 두고 타인의 지갑을 훔치려고 연기까지 하고 있으며 현금 거래하려고 들어갔다가 결국 지갑도 털리고 파이도 잃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고 그 지갑으로 2차 가입까지 하게 되니까 본인 지갑이 동결될 아주 좋은 예로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증거 자료들이 쭉 있어요. 위 사진은 해킹 사이트의 주인 해서 GCK6 주인과 같다는 것을 증명한다. 자, 결국에는 파이 브라우저에서 유출된 자료들이라 하면 파일을 좀 더 좋은 점수로 채굴하기 위해 브라우저에서 이곳저곳 잘못 알고 들어갔으나 혹은 비슷한 지갑 주소에 들어가서 본인의 비밀 구조를 입력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얘기가 성립이 된다. 또한 캘린더에 피해자 락업 풀리는 시간 적어놓는다고 프로그램도 따로 돌리고 파일을 빼내고 지갑은 버린다던가 판매하거나 아니면 2차 가해에 사용하거나 세 가지 중 한 가지로 보여집니다. 저희 팀은 상대를 알고 정확한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 다방면 조사를 했고 현금 거래 브로커 라인과 페이스북, 텔레그램, 트위터 등 여러 일부 해커들의 개인정보나 SNS 정보는 알아냈으나 대체적으로 본인의 SNS라 할지라도 타인의 도용된 사진을 넣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가 있음으로 판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이해할 수 있는 선까지만 넣는다. 그렇게 현금 거래 브로커들과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을 증명했고 코어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고 지갑을 구매 혹은 재판매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며 많은 피해자가 유저들을 기만하고 있다 해서 이런 스캠 사이트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현재도 조사는 진행되고 있고 내가 피해자가 아닐까 피해자다 하시는 분들은 새 지갑을 만드는 걸 추천드린다. 그리고 이외에도 국기게임 관련 조사하던 중 이상한 것을 알게 되었고 국기게임 운영자도 저희 자료를 보고 연락이 없으며 이 또한 유저들에게 곧 정리해서 올려주겠다. 6개월간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스마트폰 해킹이 아니라 비밀 구절 유출의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한 사이트 접속에 유의해 주시고 유틸리티 비밀 구절을 넣는 것 또한 조심하시길 바란다라고 돼 있고 해커에 대한 신상 정보 그리고 자료 또한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어서 추적이 매우 힘든 점 유의하시길 바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해킹을 당하는 사례들이 엄청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해킹 꼭 당하면은 그냥 내 잘못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는 억울하게 그냥 피해자다. 이렇게만 얘기하실 건 아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PPT 자료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고 오실게요. PPT 자료. 파이 비밀 구절 탈취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이 해외 스캠 사이트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눌러서 하나씩 봐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굳이 보고 싶으면 보시겠지만 굳이 저는 이걸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 사이트들은 다 스캠 사이트고 해킹을 가장한 사이트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갑 또는 이제 비밀 구조를 요구하는 그런 사이트들이죠.
파이체인몰, 파이투데이, 파이 공식 홈페이지 등 사용자를 속여서 비밀 구조를 탈취해가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뭔가 비밀 구조를 입력했던 사람들, 파이의 공식 사이트라고 해서 입력했던 사람들일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다 입력하는 순간부터는 내 자신, 내 비밀 구조를 탈취, 해킹을 당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파이 월렛에서 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낚여버릴 수도 있긴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분들. 뭐 그걸 가지고 일부러 제가 뭘 했다는 둥, 이제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락업 해제 시 파이가 바로 빠져나가는 이유에 대해서도 보면은 파이 스캠 사이트 제작자와 나눈 대화 중 일부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락업 해제 시의 파이는 그냥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보시면은 뭐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그 이미 계획된 하나의 범죄 조직을 꾸려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탈취한 파이는 현금화하거나 지갑채로 브로커를 통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파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파이를 갖다가 탈취를 하잖아요. 내 지갑에서 다른 사람의 지갑으로 가요. 그럼 이 다른 사람 지갑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탈취를 한 지갑이겠죠, 다른 사람 지갑.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한다? 바로 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파이를 회수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가차없이 판매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득을 본 사람은 이득을 본 대로 하고, 나중에 파이는 뭔가 찾기가 힘들어져요. 그런 브로커들을, 그죠? 이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쭉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보면은 1000월렛 폴 1500달러라고 돼 있죠. 신고 자료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 지갑 주소들의 이 공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파이에 대한 이 서버라기보다는 홈페이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탈취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아주 악질적인 사람들, 이미 다 계획을 해놓은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사례도 보면은 여기에 지갑 주소가 적혀 있고 뭐 500 파일을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브로커들과 거래를 하는 이런 모습을 살펴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또 파일을 탈취하기 위한 사이트를 통해서 얼마 이제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또 쓰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또 지갑 주소가 또 나와 있기도 하고요. 아주 무한한 이런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파이가 굉장히 심각하고 파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사실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800 파일을 사고 싶다라든지, 그죠?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파이코인 해킹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내 부주의가 가장 큰 원인이 된다.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제가 정말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저도 당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비밀구절 관리를 잘 하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다고 비밀구절 관리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다가 확실하게 백업을 해두셔야 되고, 누군가 알 수 없게끔 할 수 있는 뭔가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주로 여러분들의 그런 원인들을 살펴보면은 결국은 어떻다? 홈페이지나 여러분들이 특정 사이트나 이런 데 들어가서 비밀구절을 입력을 한 거예요. 특정 사이트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비밀구절이 노출이 되는 거고, 이 비밀구절,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해킹, 즉 해킹이라는 표현보다는 탈취라는 표현이 좀 더 어울리겠죠.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클립보드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보다는 지금 요 가능성, 뭔가 특정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킹을 당했는데 내가 해킹을 당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가능성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마다 생각과 뭔가 차이들은 조금씩 다 다를 거지만,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지갑이 탈취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엔 여러분들의 그 지갑 비밀 구절이 가장 큰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 폰이 해킹됐다고 하면은, 폰에 있는 모든 정보가 다 털리면, 저는 가장 먼저 한국인이 만약에 폰을 털었다고 하면은 뭐 먼저 털고 싶냐? 계좌에 있는 돈부터 해킹하는 게 맞잖아요. 계좌에 있는 돈부터 탈취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해킹 사건을 정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